헨리 데이빗 소로우는 세계 문학사 상,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특이한 책이라고 불리는 월든의 저자이다. 그는 1817년 7월 12일 매사추세츠주의 콩코드에서 태어나 1862년 5월 6일 결핵으로 45세의 나이에 눈을 감았다. 하버드 대학을 졸업했으나 부와 명성을 좇는 안정된 직업을 갖지 않고 측량일이나 목수일 등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글을 썼다. 1845년에 그는 월든 호숫가의 숲속에 들어가 통나무집을 짓고 밭을 일구면서 모든 점에서 소박하고 자급자족하는 생활을 2년간에 걸쳐 시도한다. 그의 대표작 월드는 이 숲 생활의 산물이다. 그러나 이 책은 단순한 숲 생활의 기록이 아니다. 자연에 대한 예찬인 동시에 현대 문명사회에 대한 통렬한 풍자이다. 뿐만 아니라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구속받지 않으려는 한 자주적 인간의 독립선 언문이기도 하다. 1854년에 출간된 월드는 당시에는 별다른 주목을 끌지 못했다. 하지만 그의 문학적, 사상적 영향력은 날로 커져서 오늘날에는 19세기에 쓰인 가장 중요한 책들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소로우는 월든에서 자기 인생에 대한 소박하고 성실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는 그가 태어난 뉴잉글랜드 지역, 즉 매사추세츠주에 사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담당하게 풀어냈나. 특별히 그는 자신 주변의 사람들과 그 마을의 사람들의 외적인 형편이나 상황에 대해서 관찰하고 그들이 왜 그렇게 비참해야만 하는지, 그것이 개선될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해 말하고 있다. 그가 보기에 당시 콩코드 지방의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그곳이 가게든 사무실이든 또는 밭이든 1000가지의 희한한 방법으로 고행을 치르고 있는 모습이었다. 소로우에 의하면 이 고장절분이들의 불행은 농장과 주택, 창고와 가축과 농기구들을 유산으로 받은 데 기인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물려받은 유산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 흙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들은 모든 소유물들을 앞으로 밀고 가면서 어렵사리 한평생을 꾸려나가야만 한다. 반면 유산을 물려받지 않아 그런 불필요한 짐과 싸우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은 또 그들 나름대로 자그마한 육신, 하나의 욕구를 다스리고 가꾸는데도 힘겨워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로우는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자급자족하면서 글을 썼다. 그렇다면 그는 노동의 가치를 부여하고 어쩌면 사회주의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신성화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 하지만 그는 사실 노동하는 사람은 참다운 인간 본연의 자세를 매일매일 유지할 여유가 없다 고 단언한다. 그는 노동자는 정정당당한 대인관계를 유지할 여유가 없는데 만약 그렇게 하려 들다가는 그의 노동력은 시장 가치를 잃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부질없는 근심과 과도한 노동에 몸과 마음을 빼앗겨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를 따보지 못하고 단순한 기계 이외에 다른 아무것도 될 시간이 없는 노동의 현실을 냉철하게 직시하고 비판한 것이다. 소로우는 인간이 향상되려면 자신의 무식을 항상 기억해야 하는데 자기가 아는 바를 수시로 사용해야만 하는 노동자가 어떻게 항상 자신의 무식을 기억할 수 있겠는가? 라고 우리에게 반문한다. 소로우가 바라보았던 19세기 뉴잉글랜드 지역 노동자의 현실은 어쩌면 오늘날에도 유사한 모습으로 보여진다. 문명은 더 고도화되고 발달했는데 그럴수록 오히려 빈부의 격차와 극단적인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다. 소수의 부유한 사람들의 경우와 달리 다수의 사람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누추하고 비루한 생활을 하고 있다.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은 새로운 사업을 시도하고 빚을 청산하려고 노력하지만 은행에서 빌린 돈은 항상 대부 상한선까지 와 있다. 살아있기는 하지만 빚부채에 묻혀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으며 항상 빚을 갚겠다고 내일은 꼭 갚겠다고 약속하지만 끝내 갚지 못하고 오늘 죽는 신세이다. 또한 병들 때를 대비하여 돈을 벌려고 무척이나 애를 쓰지만 돈을 벌려고 너무 무리한 결과 끝이 병이 들고 많은 현실도 비슷하다. 소로우는 노동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인간의 비참함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흔히들 인간에게는 신성이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밤낮으로 장터를 돌아다니는 집마차꾼에게 신성이 있는가? 그의 몸 안에서 조금이라도 신성이 작동하고 있는가? 그의 가장 큰 의무는 자기 말에게 먹이와 물을 주는 것이다. 그가 챙겨야 할 집마차의 운송대금에 비교할 때 그의 운명은 자신에게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일까? 그의 상전은 바로 시끌벅적 사업가 씨가 아닌가? 그가 하루 종일 움츠리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막연한 불안에 휩싸여 있는 모습을 보라. 신성은커녕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 즉 스스로의 행위에 의해서 얻어진 평판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것이다.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망의 인생을 조용히 보내고 있다. 이른바 체념이라는 것은 확인된 절망에 지나지 않는다. 소로우의 주장처럼 우리는 절망의 도시에서 절망의 시골로 들어가 밍크나 사양쥐의 용기에서나 위안을 찾을 수밖에 없다. 밍크나 사양쥐는 덫에 걸렸을 때 다리를 물어뜯어 잘라내서라도 자유의 몸이 된다고 한다. 오늘 우리가 도시를 탈출하여 전원으로의 도피를 꿈꾸는 것도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TV 프로그램이 중년 남성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루소는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으나 가는 곳마다 족쇄에 매여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의 우리는 모두 자유로운가라고 한번 질문해보자. 내 집 마련을 위해 날로 늘어나는 가계부채, 경기 침체로 자영업자를, 옥죄는 사업자 대출, AI 혁명이 초래하는 대량해고로, 언제 직장에서 도태될지 모르는 수많은 직장인들. 어쩌면 우리들은 소수를 제외하고 어딘가에 매여 있는 노예가 아닐까.